개당 책 10권을 드리고 NFT는 보너스로 드리는데 이게 국내는 최초인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꿈꾸는 일들을 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에서 신생 문명 국가를 제안한 분이 계십니다. 그간 걸어오신 길도 참 남다른데요. 번뜩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돋보이시는 거번테크 박창기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아닙니다. 저희가 진즉 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대표님을 이 팍스넷을 처음 만드신 분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네. 참 최초의 역사를 많이 쓰셨는데 이 인터넷 증권 전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네, 팍스넷이고. 네. 그 밖에도 많은 최초의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그 삼성그룹 입사해서 CJ 제일제당에서 예. 국내 한 5년 근무하고 런던으로 가게 됐어요. 네. 런던 지점에서 이제 무역 관련 업무를 하고요. 그러다가 또 91년도에 뉴욕 지점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선물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떤 매매 시스템을 그때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뉴욕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용한 헤지펀드 사업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기초가 돼서 9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이 뜨고 코스닥이 뜨는 시점에 이제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정보 사이트를 만들게 된 거고요. 네. 이것도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핀테크 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 회사 이름이 이제 핑거라고 하는 예, 회사인데요. 예. 그걸 제가 창업을 했고 지금 상장돼 있는 상장돼 회사죠? 있잖아요. 지금은 간대. 거기는 제가 직접 관여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그 팍스넷을 했다면 모바일 시대에는 이제 핑거라고 하는 핀테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대에 제가 이제 그 ICO를 최초로 해서 암호화폐를 대중화시키고 좀 환기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데 기여를 좀 했습니다. 증권 사이트도 그렇지만 그게 계속 지금 뭐 확장성 있게 커져 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암호화폐도 지금 상당히 그 확장 가능성이 큰 영역이고, 그렇죠. 뭐 이미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네. 이미 크게 폭발을 했지만, 네. 상당히 최초이지만 상당히 뭐가 실속이 있는 그런 최초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예. 새로운 거 나오면 이렇게 열심히 파고 예. 실제로 일로 한번 저질러 보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요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요즘도 제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산운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일종의 헤지펀드 사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90년대 했던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헤지펀드를 그 투자 대상이 옛날에는 선물, 옵션, 뭐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정성도 잘 관리하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새로운 산업인데요. 이 산업도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기업 거번테크의 대표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이 거번테크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산운용 사업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별도 법인이 또 있고요. 별도 법인이고? 네. 아하. 거번테크는 예. 거번먼트 혹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라는 뜻으로 제가 5년 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요즘 이거는 ESG 할 때 그 G 영역이군요. 그렇습니다. G죠. 예.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어떤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정부 기능, 그다음에 의사결정 기능, 기업의 어떤 그 지배구조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사업을 좀 해왔고요. 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책 차터 리퍼블릭에서도 그런 개념을 좀 쓴 겁니다.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 제목만 봐서는 좀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이제 한번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가로 또 이렇게 그 변신하셨다 그럴까요? 그러시면서 내놓은 책인데 독특하게도 이 책의 저작권을 네. NFT, 네. 난 펀지블 토큰, 네. 대체 불가능 토큰 네. 형식으로 또 판매하도록 설계하셨더라고요. 네. 네. 역시 실천하는
주인공 우리 박 대표님이신데 사실 예. 그 요즘 왜, 책들이 예. 잘 안 팔리거든요. 그 출판사에서도 참 고민이 많죠. 근데 네. 제가 이 책의 저작권을 그러니까 인컴 스트림 그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거를 네. NFT 형식으로 계약을 만들어서 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좀 팔자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또 출판사에도 좋아하셔갖고 예. 제가 이거를 NFT를 1000개를 만들어갖고 한 권당 그러니까 NFT 한 개당 책 10권을 드리고 그다음에 책 원가를 내면 책도 드리고 그 NFT를 보너스로 드리는데 그 NFT는 장기적으로 책이 잘 팔리면 저작권까지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수익증권 형태의 NFT로 판 건데요. 인세를 공유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작권료를 공유하는 개념인데 이게 국내는 최초인 거고요. 국제적으로도 제가 못 봤어요. 어쩌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또 최초를 실행을 하셨는데 뭐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일단 어떤 한 분이 1000권이나 사가셨어요. 아, 그러고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분은 세계 최초로 나온 NFT는 소장 가치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 책이 뜨면 NFT도 가격도 오를 것이고 인컴도 스트림도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차터 리퍼블릭 이름부터 좀 강렬한데요. 이 네.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신생 문명 국가 네. 차터 리퍼블릭. 네. 장르를 이렇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공상 과학이 나오고 또 정치 소설인가 싶으면 뭐 이렇게 또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아주 유기적으로 엮이셨는데 이 집필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8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짧으신데. 물론 이제 그간에 옛날부터 이제 제가 쭉, 생각했던 게 많이 있었고요. 예.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평생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예.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델링 하는 거를 한번 현실 세계에 이렇게 붙여보는, 접목해보는 그 일종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외국 생활도 오래 하면서 각국의 나라가 제도가 어땠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모델링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던 게 이제 책에 기반이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숫자 갖고 노는 걸 좋아해갖고 네. 처음에는 처음에 책을 쓸 때는 북한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게 내가 살아간 사람, 한반도에 산 사람 중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이 북한의 자유민주 국가가 성립된다면 급변사태가 생겨서 준비가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미리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북한 경제발전 40년 계획을 제가 엑셀표로 만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데이터를 한 30만 개 정도 데이터를 뭐 인구 데이터, 경제 데이터, 뭐 일자리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를 다 뭐 도시 건설 데이터를 쭉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숫자를 만지면은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2달 동안 했더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네. 결국은 그렇게 네. 우리 대표님이 구상한 대로 가면 네. 북한이 남한 경제보다 더 좋아진다. 제 책에는 30년, 25년 지나면 네. 1인당 GDP가 북한이 능가하고 남한. 네. 30년이 지나면 북한 전체 GDP가 남한을 능가하는 거로 제 시뮬레이션에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네. 훨씬 더 제도가 좋게 설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땅값이 거의 없으니까 토지 공개념을 실시할 수 있고 토지는 누구한테나 평생 임대해 줄 수 있고 인건비가 지금 대한민국에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초기에 잘 할 수 있고 세금이나 이런 제도를 잘 설계하면 국제적인 자금을 다 모을 수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새로운 문명 국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빈 캔버스 같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설계를 해본 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 통일 문제에는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2006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평양을 가게 됐어요. 갔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야, 너무 못 살고 너무 고통스러운 우리 동족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북한에다 풍력 발전소를 세워주는 사업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그래갖고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개성 근처 그 연백평야죠. 그 예성강 일대 병란도라는 지역에다가 한 서울의 한 1.5배 되는 땅을 북한으로부터 할양받아서 국제자본이 홍콩 같은 국제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그걸 신문에 몇 번 기고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북한의 핵심 인사들을 제 북경에서 한 3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홍콩 같은 나라를 북한 땅에다 만드는데 남한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북한도 관여하지 않는 제3의 체제를 만들자. 네. 그게 이제 병란도 프로젝트입니다. 그 북한에 네. 뭐 의도하셨던 의도치 않게 가셨던 간에 그 관심을 네. 갖게 되시고 네. 쭉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신데 그런 거죠. 예. 그 이제 책으로 이번에 네, 네. 뭐 내셨고 이 차터 개념은 실제로 일국 이체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차터라는 차터라는 게 원래 뭐 영어로 보면 뭐 용선, 네, 뭐, 용선이라는 뜻. 네, 뭐 이런 뜻이고. 마그나 카르타라고 있잖아요, 예, 영국에서. 예, 그러니까 대헌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헌장, 헌법, 무슨 뭐 권리장전, 예, 그런 뜻도 뭐 그런 있고요. 예. 저희 그 법률 문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차터 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폴 로머라는 분, 노벨 경제학상 예, 예, 잘 아시죠? 예, 예. 그분이 이제 차터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마다가스카르라는 섬하고 네, 그다음에 온두라스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땅을 할양받아서 홍콩 같은 상당히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문명의 국가를 그런 걸 갖다 차터 시티라고 차터 하는데 시티. 차터 리퍼블릭은 그거보다 시티보다 규모가 큰 어떤 국가적인 개념의 신생 국가를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든다. 이런 뜻이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고요. 네. 어쩌면 대한민국도 미국식의 그 제도를 1948년도에 민주제도라든가 뭐 시장 경제를 접목시켜 갖고 새로 탄생시킨 국가잖아요. 일종의 이게 이제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미국의 네. 주요 도시의 지금 뭐 시스템? 네. 그것도 그러면 일종의 그런 네. 네. 미국이 처음 13개 주가 생기고 나서 예. 그 펜실베니아가 이제 중심이었는데요, 그 땅에. 그 당시 이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영국 왕으로부터 차터를 받습니다. 네. 그래갖고 독립적인 그 운영을 해요, 식민지 운영을. 그게 미국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고, 펜실베니아 스테이트가 최초의 아주 바람직한 차터 스테이트였고, 그거를 본따서 만든 게 13개 주의 차터 스테이트고, 예. 그것이 연합한 게 유나이티드 차터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그게 미국을 발명한 거고, 예. 미국이 현대 세계를 발명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책에다가 썼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원화 가치는 폭락하는데 암호화폐는 폭등한다. 뭐 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암호화폐가 앞으로도 네. 상당히 그 유효해진다, 네. 유용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요. 네. 앞으로 한 5년 안에 100배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거 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다 네, 나옵니다. 2년 전에도 네. 그때 이제 한 1,000만 원이었거든요. 한 2년 내로 내가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맞았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수학적 모델로 보면 한 5년마다 거의 10배씩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1,000만 원에다가 뭐 1억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될 거고 네.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이 합해갖고 이 암호화폐 시장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인터넷을 딱 90년대 후반에 생겼을 때 세상이 변했잖아요. 네. 라이프 사이클이. 네. 그러면서 우리가 모바일까지 오면서 이제 핀테크로 그러니까 전자 금융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이나 이 모바일과 같이 큰 미디어 변화가 지금 새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중심에 메타버스가 있고. 네, 네. 근데 메타버스 안에는 꼭 NFT하고 아바타, 뭐 3D 아바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일반 화폐를 통용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NFT를 만들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국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커질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디파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 탈중앙화 네. 금융, 탈중앙화 거래소 네.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제 네. 견해로는 이제 소위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네. 화폐가 네. 뭐 우리나라도 연구는 네. 지금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세계 각국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 추진이 되느냐도 하나의 그 변수, 모멘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에서 북한이 급변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닥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혼란, 뭐 내전, 잘못하면 뭐 중국의 개입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생각해보고 설계를 해보자. 네. 근데 결국은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 가야 되는 게 필연적인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국가를 미리 설계해보자. 그걸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 하다 보니까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이고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토지제도, 세금제도, 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임금제도 이런 거를 제가 다 다룬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델들을 모았는데 그중에서 특히 금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금융은 지금 북한에다가 새로운 신생 국가를 만들면 홍콩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홍콩은 네. 지금 중국이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제금융지로서는 이제 네. 안 되거든요. 그럼 북한에다가 홍콩처럼 그러니까 규제도 약하게 하고 법인세도 낮추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비자도 내주고 뭐 법인 설립 쉽게 해주고 국제금융센터로 만들려면 거래소도 여러 개 만들고 여기다가는 최첨단 금융기법인 핀테크 플러스 블록체인 암호화폐 네. 그다음에 그 CBDC까지 한번 해보자. 네. 그걸 일종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CBDC라는 게 어차피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이미 뭐 많이 나갔고요.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뭐 스웨덴, 영국, 뭐 캐나다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CBDC가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존 금융시장에 많은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이제 상당히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어쨌든 CBDC를 실험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신생국가니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해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통일의 전 단계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일국 이체제가 되면 네. 자본시장의 물결이 북한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요. 스며들 수 있다 이런 그림을 또 그렇죠. 그리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은 지금이 이국 이체제잖아요. 예. 사실상. 근데 이거를 체제는 같지만 두 개의 국가로 한번 공존해 보자. 네. 그러니까 체제는 둘 다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가자. 그 대신 북한은 북한대로 새로운 신생 국가를 북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남에서 좀 도와주는 모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두 체계가 서로 경쟁하다 보면 서로 좋은 것을 받아들여 갖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자들은 이제 네. 통일은 필요하지만 통일 비용 때문에 네네. 걱정이 된다. 네네. 과연 통일 비용이 1년에 한 100조씩 20년간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그거를 남한에서 세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 새로 생기는 나라 이름을 제가 한고려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한고려가 남쪽에서 전혀 그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본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갖고 일단 화폐를 발행하면은 자금 조달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흡수 통일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가 다 국유니까 그걸 조금씩 잘라서 팔면 돼요. 상업지 뭐 네. 이런 거는 엄청나게 비싸질 수 있잖아요. 도시 뭐 홍콩 같은 도시가 생기면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100% 국가 소유니까 그걸 조금씩 잘라가면서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국제 뭐 원조 자금도 좀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갖고 한 3, 4년 지나면서 국제 투자를 많이 모으면 거기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네. 근데 국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분당급 신도시가 거의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거의 3천만이 살게 하려면. 네. 그 신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외에 공장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인건비도 싸고 사회 제도도 좋고 뭐 세금도 적당하고 규제도 별로 없고 그 일종의 거대한 지구상의 최고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금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설 속 새로운 나라 한고려. 네네. 이 보면은 기본소득, 평생 임대주택 뭐 이런 네. 것도 이제 네. 제안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뭐 얘기들이 논의가 뭐 있죠. 네.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그럼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우리가 약간 그 좌나 우나 뭐 진보 보수에 이렇게 얽매여 갖고 이렇게 편향된 생각이 집단적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그런 거 다 버리고 네.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일단 주택 문제는 땅이 지금 다 국유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땅은 국가가 공짜로 임대해 준다. 대신 집질돈은 네가 써라. 땅값이 비싼 거지 집질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산고려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평생 집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럼 주거 비용이 싸지면 다른 복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종의 택지 공개념을 생각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은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거든요.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가능한 거예요. 남쪽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만한 것도 있고 안 할 만한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설에서 담은 그 모든 상상력과 기술력, 네네.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네, 메타버스 네. 세상에서. 네. 그건 왜 그러신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 국경 없이 네. 누구나 참여해갖고 3D 아바타로 활동을 하면서 뭐 거기 뭐 아바타 액세서리도 사고 물건도 교환하고 네. NFT로 뭐 좋은 물건도 사고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잖아요. 지금은 주로 게임 공간도 있지만 점차 이제 회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고 어떤 뭐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실제 북한이라고 하는 지형 위에다가 여긴 도시 만들고 여긴 어떤 그 뭐 공장을 짓고 여긴 뭐 도로를 깔고 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의회도 만들고 뭐 어떤 그 제도에 대한 디스커션도 하고 국가를 설계했을 때 이제 뭐 어떤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법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 거를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갖고 일종의 즐기면서 게임 하듯이 하면서 뭐 필요하면 거기서 미리 화폐도 발행해보고 뭐 채권도 발행해보고 일종의 임시정부 같은 걸 만들어서 독립군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집단 지성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네. 혹시 이게 어떤 그 사회가 갑자기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그 팀들이 어떤 관심을 가졌으니까 들어가서 3D 프린터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냥 물건을 찍듯이 아바타에서 충분히 설계한 다음에 국가를 아예 건설해보는 그런 뭐 발칙한 상상을 해본 겁니다. 현실성이 뭐 있기도 하고 뭐 상상의 나래를 또 펴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우리 이렇게 산업의 경제 발전에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녹아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거번테크 박창기 대표님과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테마인데 이런 독창적인 그 아이디어들이 우리 앞으로 경제산업 발전에 큰 또 자양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